직무 적합성 면접 포인트 세 번째, 4개 직무별 기출문제 및 핵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입니다. 이제 품질은 이제 좀 최근에 갑자기 채용을 다시 시작을 하게 돼서 좀 기출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전에 면접 봤던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그 SK 뉴스룸에서 자주 언급되는 품질 개념들에 대해서 좀 주로 이제 키워드로 담아봤고,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그 중에서도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으니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품질하면 아무래도 제일 업무하면서 많이 듣게 되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신뢰성인데요. 이제 신뢰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품질과 비교해서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되게 유사한데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품질, 그러니까 퀄리티를 보장에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그 해당하는 보증기간이 다 있는데, 이제 보증기간 내에서 메모리 제품이 기능을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제 척도이므로 이제 품질에서 시간 개념을 추가한 것이 신뢰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은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간이라는 개념을 꼭 넣어주시고, 이제 얼마 잘 수행하는지 척도다. 그리고 품질의 시간 개념이 추가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척도 서로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품질 같은 경우에는 불량률을 이제 품질 척도로 나타내고,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수명, 고장률, 신뢰도에 대해서 이제 평가의 척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마다 이제 보증 기간이 다 다른데, 이제 웨이퍼 상태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을 이제 판매하는 게 있고, 이제 그 고객사에서 패키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최근에 핫한 ESSD 이제 랜드 제품이겠죠. 이제 요거를 합쳐서 솔루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향,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제품마다 그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수명이 다릅니다. 수명이란 건 이 제품이 이 기간 내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얘는 뭐 1년, 얘는 뭐 2년, 이제 핸드폰도 자주 바꾸니까 2년, 얘는 3년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보증 수명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 이제 품질이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신뢰성이다. 그래서 이제 품질의 경우 시간 개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불량률이 ppm에 대해서 이제 품질의 평가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뢰성은 얼마나 잘 버티는지 수명, 그 해당 기간도 고장이 얼마나 났는지 고장률, 그리고 신뢰도라는 척도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외우시면 좋겠는 게 품질과 품질 플러스 시간 개념이다. 이거는 꼭 알아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품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소자나 공정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많고, 실제로 잡 디스크리션 이번 채용 공고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대사항에 언급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소자 관련된 좀 부분도 좀 많이 공부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나올 만한 질문이 에너지 밴드 갭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반도체 가장 기초가 되는 이제 반도체 공학의 되게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이 질문을 가져오게 됐고, 에너지 밴드 갭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에 이 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밴드 갭. 이제 그 원자가 하나 있을 때 에너지 상태가 있는데, 이 원자들이 여러 개가 뭉치게 되면 실제 뭉쳐서 이런 에너지 이제 다이어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이제 이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인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면 트랩인 경우엔 제외하고요. 이때 그냥 되게 아이디어란 경우라고 봤을 때 이제 이 사이의 간격을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간격을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전자대와 전도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고 이게 에너지 밴드 갭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에서 수많은 전자가 있고 얘네들이 합쳐지게 되면 이제 밴드 형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최외곽에 있는 밴드를 가전자대, 그리고 이제 원자들이 구속핵을 벗어나는 데가 전도대라고 하는데 여기가 가전자대, 전도대. 네, 이때 이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을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이에도 존재가 할 수 있는데 이때 트랩이라는 개념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직무에서 나올 기출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 전에 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설계 직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설계 프로젝트를 다들 좀 많이 하셨을 건데 아마 개념보다는 이쪽 설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묻는 질문들이 되게 많을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철저하게 꼬리 질문 조심, 꼬리 질문 대비가 낫겠죠? 하시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올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 메모리 반도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은 사실상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온 게 D램의 구조와 동작 원리입니다. 이제 입사를 하시고 난 뒤에 만든 제품이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동작이 있는지, 그리고 이 리프레시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D램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어레이 많이 보셨죠? 이제 TR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D램이라고 치면 이제 셀 어레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D램을 동작하기 위한 이제 이게 스킴이 다 달라서 이제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셀 어레이, 이제 이거를 담당하는 페리. 이건 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페리에 패드를 합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 구조는 이런 구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가 임의로 그린 거라 참고해 주시고, 이제 패드 영역, I/O를 담당하는 패드 이렇게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발성, 전원을 끄게 되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는 단기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셀에 실제로 이렇게 TR이 있고 여기 캐패시터가 있거든요. 이 캐패시터에 전자가 차서 이제 충전이나 넣거나 빼주면서 라이트랑 리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의 동작이 가능한데, 다만 이 캡이라는 것은 전자가 누설 전류가 생깁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이 되고 전력 소모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기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리프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프레시 동작까지 알고 계시고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작 그리고 영역별로 설명해 주시고 리프레시 동작도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램은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로서 두 가지 동작, 라이트와 리드 두 가지 동작을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내부에는 셀 어레이, 그리고 이제 동작을 하기 위한 페리, 그리고 이제 입출력 통로인 패드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데이터를 쓰는 방법은 읽거나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 캡에 있는 전자에 어느 정도 전자 차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별을 하게 되는데, 이 캡은 리키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충전하는 리프레시 동작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이제 데이터를 쓰거나 읽는 중에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때도 리키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